발견소프트 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하수 팀장입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도 많이 생기고 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준비하면서 그 사항을 모두 다 말씀드리긴 조금 아직 그 설명회 전이어서 그 부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변경사항을 12월 1일에 공지를 했습니다. 훈련기관 인증 가장 큰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크게 보시면은 기존에 기관평가하고 과정평가하고 있었던 거를 합쳐서 동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로 한다라고 지금 공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이 원격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똑같이 인증평가는 인증평가대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원격 과정 심사는 별도로 또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공지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2번 별도로 이렇게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변화되는 거는 심사 접수 일정이에요. 보통 저희가 이 심사 접수를 2월에 했었던 거를 이번에 5월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결과 발표 일정인데, 이 결과 발표도 신규 기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보통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21일 날 발표를 하게 돼서 결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과정심사를 받아야 돼서 과정심사 보통 저희가 1년에 보통 6번 있잖아요. 이 6번 중에 마지막 심사만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 신규기관 진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소요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상세 일정, 심사평가 진행 일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꼭 가실 때 대표님도 기관장님 꼭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기관장님께서 가셔서 이때 가셔서 그냥 오실 거. 그리고 이제 만약 코로나로 된다 그러시더라도 동영상으로 할 때 교육받는 걸 사진으로 꼭 찍어 놓으셔야 되세요. 심사평가 서류 작성하는 것들 신청을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작성하시는데, 이때 넘으면은 더 이상 서류 작성 못 하시잖아요.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6월 초에 6월 초까지 해서 1단계가 건전성 평가인 거 아시죠? 2단계가 역량 평가이고, 1단계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하고 나니 바로 6월 초에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간점 20점이거든요. 20점 미만이면은 다 통과되시니까 그리고 크게 문제 없으시고요. 그 부분이신 거고, 그 다음에 6월에서 9월까지 역량평가 하시는 이 일정인 거고, 이때 역량평가라는 게 현장평가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현장평가에 대한 내용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심사평가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훈련기관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사무실 규격 66제곱미터 되시죠? 20평 이상. 그리고 지금 훈련생 관리 시스템 담당자 계시죠? 한 분. 이분 꼭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 시스템 담당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현장평가 들어오실 때 LMS에 대해서도 시연은 꼭 이 전사 담당자가 해야 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서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시험 같은 것도 이분이 직접 하셔야 되시거든요. 평가위원들이 이분이 적합한 경력인지 경력증명서도 요청을 하고, 전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분인지에 대해서 경력증명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도 확인하시고, 학력증명서도 같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자격이나 학력 그 중에서 꼭 가지고 계신 분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 외에
뭐 앞쪽에서는 문서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뭐 책 같은 것들 교재 발송할 수 있는 인력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나머지 담당자들 세 분인 거죠. 이 훈련생 관리 시스템 관리자 전산 담당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전산 담당자 외에 세 분. 여기에는 대표자님하고 그리고 강사님 제외이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듈, 강사 모듈, 그 다음에 관리자 모듈, 훈련생 모듈을 갖춘 LMS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기타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항목들,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네트워크하고 기타 이 항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처음에 연동시키는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에이전트라는 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신규 업체는 API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단에서 내려오는 공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는 여러 업체를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기 전에 그리고 이야기 나오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하고 같이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심사평가에서 운영학 처음에 훈련기간 받고 심사 받고 그다음에 과정 심사 받고 그다음에 얘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지금 여기 훈련기관 유형 중에 지금 대부분 업체들 참석해 주신 업체들 원격 훈련교육 시설이시죠? 두 번째 여쭤보고 싶었던 게 훈련 기관 관리 번호라는 게 있는데 9자리 숫자로 그거 다 발급 받으셨죠?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하는 거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기관 유형에 따라서 기관 유형으로 지정받은 거를 가지고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얘는 처음에 이쪽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HRD 지원장 KR 있거든요. 이쪽 사이트에다가 서류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아까 앞쪽에서 제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이야기 드렸죠. 그쪽에서 이 자료를 검토를 먼저 1차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고용센터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지청. 그 고용센터에서 이 업체에 가능하다라고 결과를 홍보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훈련기관 관리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거를 받고 난 뒤에 바로 HRD 지원.kr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심사평가 지원센터 그룹웨어처럼 앱처럼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앱처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쓰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HRD에 접수하고 있는데 이거 다운받으실 때 심사평가 시스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과정 운영하실 때 필요한 행정지원 시스템도 같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이거 꼭 받으셔야 되세요. 이거 받으셔야 되시는 이유가 관리번호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냐? 절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심사 받으실 때 이쪽에서 심사하는 관련 기관들이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그 서류들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꼭 받으셔야 되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이제 받는 거죠. 이때는 대부분 이 기관 받을 때에는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규기관인 경우에는 과연 이 업체가 신규기관으로 시작을 해서 실시할 수, 훈련 과정 자체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관장님은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가장 중점에 두고 그다음에 기관 평가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다른 멋진 이유도 있고 목적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통합됐을 때 이 과정 인정을 이때 현장 평가할 때 같이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도 이 과정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서류도 보고 그다음에 LMS도 1차적으로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전화해서 그럼 이 과정 인정 4번에 있는 거는 이때 다 하는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때는 그냥 1차적으로 한번 보는 거고 인증을 딱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게 완료되고 나면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때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설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번에 바뀐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해드릴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인증평가 대상은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재직자들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하고 있는 이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들 모든 그 훈련기관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추진 절차인데 이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그 앞쪽에서 설명해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평가 신청할 때에는 자체평가 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시는 서류들 증빙자료는 아니고 그냥 평가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건전성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국세 납부 증명서나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했던 것들 그런 항목들이 다 있어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단계로는 준법성 평가, 그 기관 건전성 평가인데 이 중에서 그 준법성 평가하는 부분하고 재정 건전성 평가하는 것들 그 다음에 2단계가 역량 평가라고 해서 현장 평가고요. 저희가 신규 기관이라서 저희는 현장 평가만 하시면 되세요. 현장 평가할 때 이제 대부분 실적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때 그 나머지 성과 평가도 같이 하는데 저희 쪽에서 말하는 거는 현장 평가만 하는 항목들만 검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이때 판단하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불합격될 이유가 없는데 왜 되었는지 그런 그 의심이 가시려면 이때 이의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그 신규 기관에 대한 등급 부여 체계 보시면은 기관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 1차로 아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감점이 20점 미만이면 무조건 적합인 거죠. 적합과 부적합 두 개로 해서 20점 이상이면 부적합, 20점 이상이면 20점 미만이면 적합. 해서 미만이면 무조건 통과가 되시는 거고 현장 평가할 때 5개 항목을 하는데 그 각각의 점수 모두 다 합해서 100점 만점에 60점만 이상이 되면은 신규 기관인 경우에는 무조건 1년 인증입니다. 1단계에서 기관 건전성 평가 적합 나와서 통과되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렇게 현장 평가 온다라고 그 심평원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보통 연락은 2주 전에 오거든요. 업체 2주 전에. 그래서 그거 일정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꼭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거든요. 심평원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문의 전화하시면은 그때 바로 도움 되실 거고 그게 마이너스 간접 요인이 절대 안 되니까 궁금사항 생기시면 꼭 심평원이나 고용센터 그 다음에 뭐 사업주 같은 거 하실 때에는 그 공단 연락해가지고 그때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체 보고서 작성할 때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가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평가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할 거다라고 해서 평가 항목도 있고 문항도 있고 내용도 있고 평가 기준도 있고 해서 이 설명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다 쓰기는 쉽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증빙자료도 이렇게 있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그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에서 벌써 보시면 발전 목표하고 그 다음에 세부 실행할
실행 계획에 관련 자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 이렇게 보실 때 보시면은 사업계획서로 하나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것도 넣으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경영 원칙에 대한 것도 사업 경영 원칙에 맞춰서 이 발전 목표하고 그 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 표현들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자료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행정인력들 인터뷰 있고요. 저희는 훈련생 원격은 없으니까 훈련생 인터뷰 없거든요. 그리고 평가들 그 위원들 2차로 이제 그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시고 평가위원이 먼저 2차로 평가 다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인정보권 이거 체크리스트 아마 전부 다 드렸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항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거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총평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끝나고 나면은 대략 그 시간이 2시간부터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뭐 끝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늦게 끝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알차게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국민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 할 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좀 그리고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탈락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감 느끼지 않고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훈련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차후에 진행되는 설명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